안녕하세요.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나녹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머디워터스 대표인 카슨 블럭이 그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 가지고 이제 질문 답을 했거든요. 질의응답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뭐가 좋은 게 있나 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머디 워터스가 좀 공격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머디 워터스는 어느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회사긴 한데, 브랜드 인지도를 어떻게 쌓냐면 약한 기업들을 공격해요. 공격하고 이제 주가가 좀 반짝이는데 봤을 때 뭐 그 콘크리트한 그 베이스라인이 없는 꿈으로 움직이는 주식들라고 얘기하죠. 그런 주식들을 공격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실제가 없어요. 그 꿈이 실제가 없으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데, 그 포텐셜을 비판을 해서 포텐셜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포텐셜 자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가짜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나녹스가 쇼4 할게. 근데 포텐셜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근데 얘는 공매도 회사니까 와가지고 그 포텐셜을 무시하고 밑에 베이스가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다 소송을 걸고, 나중에 맞으면 얘네는 그냥 잘 되는 거고, 아니어도 퉁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번에 니콜라에 대해서 공매도 친 분 하나 따로 있어요. 그분도 그 전에 돈이 없다가 직원도 안 되고 막 집에서 쫓겨날 정도의 시츄에이션이다가 그 니콜라 공매도랑 니콜라가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인생 역전을 한 거죠. 그분도 그런 것처럼 그 네임밸류를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찾아가지고 계속 공매도를 때려야 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전 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 주식에 돈을 넣었을 때 돈을 날릴 수 있다,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랑 안 맞은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계속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 본인에 맞게 이제 투자 방향을 계속 찾아가시는 게, 좋은 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티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는 요게 재밌었습니다. 회사 이름 머디워터스는 손자병법 20개인 혼수모어에서 따온 거다. 혼탁한 물에서 고기를 잡는다. 그냥 혼탁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머디워터스는. 나독스는 어떤 계기로 공매도를 하게 됐나? 창업 스토리의 주역인 리프만의 이름을 봤다. 이 사람의 취업 검색 포털 링크드인에서 검색해보니 감옥에 한 번 다녀왔더라. 정말 그대로 적혀 있다. 그때서야 생각이 들었다. 이거 우리 찾던 먹잇감이다. 그러니까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창업에 관련돼 있는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감옥을 갔다 왔고, 근데 자기 링크드인 그 사이트에 나는 감옥을 갔다 왔다 라고 써놨는데, 그게 뭐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이즈는 확실히 가지고 올 것 같으니까 이게 이거 우리 찾던 먹잇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이제 업무 지휘 파트너들한테 접촉을 했는데, 나녹스가 3월부터 이제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재촉했는데 아무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해줬대요, 나녹스에서. 우리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나녹스가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미지를 안 보여주는 이유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업무 제휴 파트너들인데 어, 뭐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 안 보내주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보내주는 게 저도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3월부터니까. 근데 얘네들이 제가 들은 거로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그 폴리아카인 CEO는 제휴할 때, 제휴는 모르겠어요. 근데 파트너 주주들을 이제 그 할 때 SK텔레콤이나 이런 회사들이랑 아니면 어드바이저를 이제 온보딩 할 때 하데사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보여준 다음에 파트너십을 맺고 했으니까 아마 뭐 보안 유지? 아니면 너무 빨리, 왜냐면 엑스레이 기술 근데 처음에 CT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CT 기술까지는 못 오고 엑스레이다, 그냥 프리스크리닝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엑스레이 쪽으로 가가지고 저평가되는 게 싫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CT랑 엑스레이라고 하고 신기술이랑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기술력을 보는 게 아니라 단가 싼 거가 나오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인당 싸게 좀 파는 팔고 팔아서 이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한테 이거 보여줬는데 파트너들이 이게 비교했는데 크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면 주식의 주가에 IPO 하는데 영향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혼자 해보고, 어디까지 조사했나, 나녹스와 관련 있는 시설물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일본, 미국, 남아공 등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 잘했네요. 근데 투입해서 뭐가 나왔다는 거는 그 리포트에 써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뭐 투자 문제에서 그때 얘기했던 그 SK 이런 회사들이, 후지필름, 폭스콘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얘네들의 사기인 거를 더 방어해주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공매도. 그러니까 이게 풋이랑 콜의 생각을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콜이다, 이거 아니, 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회사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회사는 파운데이션도 좋고 실질적인 기술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이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 가기 준비돼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공매도는 얘네들이 지금 앞에서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너희가 실체를 모르는 거야. 얘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말 믿고 얘네들한테 소송 걸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두 사이드인 것 같아요. 두 사이드. 누가 틀렸다 맞았다는 아직 평가가 안 되는 두 사이드인 것 같고, SK텔레콤 김일홍 홍콩법인 대표가 달콤한 조건의 워런트 받아가지고 상장 끝내고, 상장하고 바로 이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 폭스콘도 투자를 참여했는데 SK 투자 금액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투자를 초반에 처음에 투자를 하고, 처음에 투자를 한 5개 회사, 6개 회사인가 했던데, IPO 하기 전에 또 추가 투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회사 하나는 추가 투자 안 한 회사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스톡옵션 받은 게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이런 가치 없는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스톡옵션 받고 가치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했다. 누가 어디에 투자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했는데
물론 기업 쪽이면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개인이 투자한 거니까. 물론 그게 저도 약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랑 그 관계가 좀 걸리는데, 물론 SK텔레콤이 투자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그게 이제 걸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도덕성이 약간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투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간 이제 속에서 약간 왜 굳이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은 좀 있지만, 뭐 투자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문제는 안 되고 실제로. 투자사들은 오랜 기간 검증했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나녹스가 찍은 영상 이미지는 눈으로 직접 본 적 있는 것. 눈으로 직접 봤다고 했잖아요.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보여줬다고. 프로토타입을.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는, 이미지도 보여준 걸로 알고 있는데, 폴리아카인 대표가 그때 얘기한 거 보니까, 이미 다 공개돼 있었고, 공매도 보고서는 무디스처럼 실제 기관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 공개적인 주가 작전 세력에 가깝지 않은지 의심이 든다. 저도 공매도 기업들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얘네들 계속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계속 그 버블이 터진다라는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고, 이거는 네. 뭐 공매도 투자자들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써있네요. 머디워터스가 지난해 7월 뭐 홍콩의 안타스포츠 회계 부정을 주장하면서 109쪽짜리 매도 보고서 냈는데, 주가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공매도 투자 거물들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 됐지만 올해 주가가 폭등하며 공매도 세력의 무덤이 됐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나녹스는 제2의 테라노스.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 업무에 충실한 것 같아요. 자기는 공매도 세력이면, 나녹스 같은 기업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거 와가지고 공매도 때려봐야죠. 그러면 분명히 충분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주가가 흔들릴만 하잖아요. 기업이 베이시스가 없고, 뭐 정확한 이미지를 저희한테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FDA도 통과하지 않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사람, 그래서 막 머디워터스 싫어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뭐,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할 단계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뭐 나녹스가 니콜라와 비슷한 사례로 보는가 해서 SK텔레콤 투자 측이 몇 년 동안 검증했다고 하는데, 과장스러운 표현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몇 년 동안 검증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거는 진짜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 이 말 자체도 베이스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거다. 저도 지금 제 생각을 여기에서 나녹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는 똑같이 거의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 모형으로 촬영하는 장면. 그러니까 방사선 사진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저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랑 프린트가 나오는 걸 보지 않았으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조작이 안 됐을 거라의 베팅을 더 건 거죠. 저 생각의 무게는 안 했다에 저 무게가 더 가지만 가능성은 있다? 저도 그 생각은 해요. 하고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쪽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설명을 쓰죠. 썼죠, 투자했을 때. 근데 이거는 요 얘기는 좀 재밌어요. 홍보 영상에서 무엇을 의심스럽게 봤나. 브루먼펠드 박사가 등장하는 것도 눈여겨봤고, 이 사람이 업계에 진짜 매우 저명하고 진중한 사람이는 건 인정한대요, 얘도. 근데 이제 비디오에서 등장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회사가 약속하는 데에서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 얘기하고 CT 촬영 기기가 의료 영상 기기의 혁명이었다. 저도 나녹스 처음 투자할 때 이 영상을 봤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뭔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 않나. 근데 이 지적은 꽤 그래도 샤프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업계선도 후지필름이 투자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조사를 벌였는데 그 증거를 뒷받칠 만한 주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고서에서 제외. 그래서 후지필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해줄 정보가 없다. 근데 SK텔레콤에서도 정확히 정보가 없지만 그냥 코멘트 하는 거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고 후지필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 건지. 내용이 없어요. 마지막 게 제일 웃기네요. 한국 기업에는 관심 없나. 외국 공매도 투자자로서 한국은 가장 재미없는 곳이다. 몇 해 전 한 헤지펀드가 엄청난 규모로 한국 한 기업을 공매도 투자한 것을 봤다. 참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한국 투자자들은 외국 투자자의 공매도를 방어하는 것을 애국적 의무로 생각할 텐데 말이다. 누가? 사전조사를 벌이면서 들은 말들이다. 술자리에서. 사실 한국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그럼 아예 이거로 시작을 하지 왜 저거로 시작을 했지? SK텔레콤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다. 자, 저는 이 공매도 리포트를 재밌게 안 보는 게 그냥 이런 나녹스 되게 추상적인 게 많고 정보도 없고 그냥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이 마지막 그 한국 기업에 관심이 없나 이 문장을 보면서 얼마나 좀 그 사고가 좀 딱딱하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 인터뷰를 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좀 클로스 마인드랑 한 사람이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공매도 기업을 그냥 별로 한 번씩은 리포트를 보는 게 좋아요. 서머리 같은 게 도대체 뭐에 대해서 썼는지는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서머리만 봐도 충분해요. 거기 서머리 봐서 진짜 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봐가지고 좀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인터뷰에 보다시피 아무런 내용이 없는 회사였고 그냥 다 추측이에요. 물론 나녹스가 알고 있는 거랑 뭐가 틀려요. 나는 나녹스가 지금 아무런 기술력이 없을 것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건데 근데 얘가 무슨 차이를 그냥 너희는 지금 그 콘크리트한 에비던스를 보고
너의 믿음에, 너의 그 투자에 확고한 믿음을 줄 그 결과물을 보고 투자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의 대답은 아니에요. 저는 확고한 결과물을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이 정도 구성이면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겠다. 벤처 투자 같이 한 거죠. 비상장 주식처럼. 상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그 규모도 작잖아요. 나녹스는 아직 한 2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아직. 그래서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에도 이제 또 재밌는 공매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좀 더 공격적이게.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폴리아카인이 옛날에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 그러면 이 인터뷰는 제가 아래 디스크립션에 남길 테니까 구독자분들께서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